궁금했어. 내 남편 크다고 했잖아. 서연은 친구의 남편을 받아들이던 그 순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크기의 벅참과 동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민주가 했던 말이 단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는 사실. 숨이 막히듯 당황스러웠지만 몸은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서연은 몸 전체가 부르르 떨리며 살면서 처음 느끼는 이 기분의 죄책감으로 주저했던 감정은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으면 저녁빛이 메뉴판에 금색 테두리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서연은 머그잔 손잡이를 돌려놓고 습관처럼 설탕 봉지를 접었다 폈다. 민주는 원래부터 말이 밝고 많은 편이었다. 말끝마다 웃음이 붙고 그 웃음 뒤에 작은 한숨이 따라붙는 사람. 오늘도 그랬다. 얘야, 내가 믿든 말든 나 진짜 버겁다니까. 민주가 종이 빨대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버겁다니 뭘. 우리 집 그 사람 아직도 크고 길고 오래? 기분 나쁘게 들리면 어쩌지 싶어서 돌려 말했는데 내가 자꾸 자랑한다고만 하잖아. 아직도 뜨겁구나, 너희 부부. 서연이 웃으며 받아치자 민주가 표정을 찌푸렸다. 자랑 아니야. 진짜 힘들어. 난 힘들다고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도망치고 싶을까? 서연은 웃음을 거두었다. 머그잔 속가 미세하게 일렁다. 민주가 이런 말을 꺼낼 정도라면 마음속 무게가 꽤 내려앉았다는 뜻이었다. 진수씨, 밖에서는 딱 반듯하잖아. 회의 때 봤는데 말 깔끔하고 표정 단정하고. 그게 문제야. 낮엔 늘 반듯하고 밤엔 늘 전력질주야. 내가 싫다고 말하면 미안하다고 더 조심하겠다고. 그러고는 또 민주는 말끝을 흐렸다. 웃음과 한숨 사이 어딘가에서 서연은 잠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을비가 포도 껍질처럼 얇게 비쳤다. 민주야, 너 진짜 힘들겠다. 그칠 나만 이상한 줄 알았어. 몸이 피곤한 날도 있고 마음이 휑한 날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사이를 지키자고 하면서 방법은 늘 같아. 민주의 눈매가 잠깐 젖었다가 금세 장난기 있는 얼굴로 돌아왔다. 그래도 내가 들어주니까 살겠다. 넌 늘 듣는 법을 안 해. 도서관 사서라서 그런가? 서연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작은 뜨거움이 스쳤다. 민주의 말이 기부를 지나 묘하게 심장 쪽으로 스며드는 기분. 그 감정은 부러움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닫아둔 창문 틈에 들어온 바람 같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날 저녁 세승 같은 식탁에 앉았다. 민주가 불쑥 불러 모은 것이다. 우리 오늘 집에서 파스타, 와인 한 병, 회사 얘기 금지. 진수는 셔츠 소매를 접고 와인 따개를 잡았다. 매무새는 정갈했고 손놀림은 익숙했다. 서연 씨 면은 알덴테 좋아하시죠?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은 비어 있었다. 서연은 그 빈자리를 보았다. 바른 생활의 껍질 안쪽 오래된 공허의 윤곽. 저녁은 맛있었고 대화는 가벼웠다. 맛있다. 고맙다. 다음엔 내가 살게. 그런 문장들이 접시 사이를 오았다. 민주는 밝게 웃었고 진수는 무난하게 맞짱 평온한 저녁의 표면 아래 균열의 초기음이 들리기 시작한 건 설거지를 마친 뒤였다. 전등이 한 번 깜빡하고 꺼질 듯 말 듯 하더니 창밖 어둠이 한층 짙어졌다. 민주가 말렸다. 빗줄기 심해. 서연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은의 집까지 가는 길 골목이 미끄러워. 서연은 손사래를 쳤다. 아야, 괜찮아. 택시 타면 금방이야. 진수가 말없이 현관에서 우산을 2개 꺼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주가 그래? 둘이 가까우니 좋네 하고 웃었다. 가볍고 아무렇지 않은 그 말이 문을 열었다. 골목 끝까지 비가 몰아쳤다. 우산살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박자를 새겼다.
진수는 발걸음을 맞췄다. 서연이 살짝 미끄러지는 순간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받쳤다. 단단한 손, 과하게 친절하지 않은 힘, 그 짧은 접촉에 묘한 안도감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뱉었다. 민주가 힘들다던 말 진심이겠죠?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분명한 목소리. 저도 노력해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앞설 때가 있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바깥에선 늘 적당히 집에서는 편해서인지 뭔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우산을 조금 기울여 그의 어깨에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우산 밑 공기가 좁아지자 그의 체온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말은 더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이어졌다. 민주의 고백, 진수의 공허, 서연의 빈자리 세 개의 문장이 서로의 끝을 만졌다. 집 앞 골목에서 우산을 접었을 때 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은 누구의 안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걷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진수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와줘서 고마웠습니다. 민주도 많이 버겁겠죠?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그는 말끝을 삼키며 웃었다. 적당히 예의 바른 여지없는 웃음. 서연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속이 비어있는 그릇을 정성껏 닦아 놓은 느낌. 빈자리가 더 반짝거리는 아이러니. 문이 닫힌 뒤에도 빗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서연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주의 말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저랑 아니야? 진짜 힘들어. 그 말이 이상하리 많지 귀에서 오래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 뒤에 아주 작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겹쳤다. 근데 나는 왜 얼굴이 뜨거워지지? 새벽이 조금 남은 시간 바람이 창문 틈을 건드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오래 있고 산감각을 천천히 만져보았다. 누군가의 체온을 신뢰하는 일, 누군가의 공허를 알아채는 일, 그리고 그 둘이 겹칠 때 생기는 위험한 온도. 그 온도 앞에서 사람은 늘 선택을 한다. 모른 척 혹은 앞으로. 서연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 비밀의 첫 문장이 조용히 쓰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카톡에 불이 켜졌다. 민주 어제 고마웠어. 덕분에 웃었네. 서연, 우리 언제든 만나자. 메시지를 보내고도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알림이 올라왔다. 발신자 없음. 짧은 문장 하나, 어제 빗길 조심히 들어가셨죠. 딱 거기까지 선 넘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안부. 서연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어 밤새 마른 공기를 한번 들이켰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문장은 쓰였다. 이제 다음 문장이 올 차례였다. 퇴근 무렵 시청 도서관 문을 닫자 창밖은 이미 어둡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 있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에는 습기가 남아있었고 서연의 머리칼 끝에 차갑게 스며들었다. 민주가 전화했다. 야, 오늘은 그냥 택시 잡고 들어가. 아직 미끄럽다더라. 괜찮아. 걸어서 10분이면 돼. 너 참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가. 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뒤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버겁다던 고백이 기가에서 다시 올렸다.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현관 앞에 우산 하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익숙한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차진수였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회색 셔츠 위에 야른 바람막이를 걸치고 있었다. 손에는 검은색 우산 2개 마침 퇴근 시간 맞겠네요. 집까지 같이 걸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받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골목길에는 무릉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신발이 푹 꺼질 때마다 철벅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 책 얘기 같은 가벼운 대화가 오다. 그러다 대화가 멎은 순간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가 가끔 속기를 하나 봐요. 서연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곧 덧붙였다. 힘들어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고치기 어렵다는 것도 알죠. 그러다 보니 서로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그의 옆구를 바라봤다. 낮에는 반듯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깊게 팬 팔자주름, 말끝마다 스치는 체념, 그리고 우산 너머로 묻어나는 고단함. 진수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눈빛이 잠시 교차했다. 민주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는 때로 다를 뿐이에요. 그는 짧게 웃었다. 맞습니다. 다름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군요. 비냄새에 섞여 목재향 같은 것이 스쳤다. 서연은 순간 목공소에서 맡았던 향과 겹쳐 떠올랐다. 다른 사람 같지만 같은 남자 겉은 단정하지만 속은 공허한 그 공허가 전해지는 순간 서연의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불어 우산이 휘청거렸다. 서연의 발이 젖은 돌에 미끄러지며 몸이 흔들렸다. 순간 진수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단단한 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체온이 선명히 전해졌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민주와 나누던 대화가 겹쳤다. 아직도 크고 길고 오래?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그 말 뒤에 숨어있던 무게와 진실이 조금은 짐작되는 듯 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우산을 접고 말했다. 오늘 동행해드려서 다행입니다. 서연은 짧게 답했다. 덕분에 안전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민주 앞에서는 늘 좋은 남편이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쉽지가 않네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뒷모습을 돌렸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골목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서연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누군가의 외로움과 자신의 외로움이 겹칠 때 생기는 울림. 그 울림이 오늘 밤 이상하리 많지 또렷하게 가슴에 남았다. 침대에 누웠을 때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의 고백, 진수의 한숨, 그리고 잠깐 스친 손에 채운 세 가지가 포개지며 하나의 파동이 되어 서연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도서관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서연은 책 정리와 대출 기록을 빠르게 마무리하며 머릿속으로 점심 약속을 떠올렸다. 그날 오전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서연아, 부탁 하나만 하자. 진수 씨가 오늘도 회사 나갔는데 서류 가방을 깜빡했어. 나 미팅 있어서 못 가져다 주거든. 내가 혹시... 민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가벼웠지만 은근히 간절했다. 괜찮아. 내가 근처니까.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다. 점심 무렵 서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업 건물 앞에 섰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보안 게이트에서 이름을 말하자 안내원이 웃으며 방문증을 내주었다. 차진수 차장님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손에 준 서류 가방을 꼭 붙잡았다. 익숙지 않은 공간, 낯선 공기, 그리고 곧 마주할 얼굴.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안에서 정돈된 분위기가 쏟아졌다. 그곳에서 진수가 차분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셔츠 소매가 단정히 걷혀 있고 넥타이는 살짝 느슨했다. 서연 씨 여기까지 오시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받아들었다.
눈빛은 놀람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민주가 부탁했어요.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서 서연은 가볍게 웃었지만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 탕비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우는 동안 진수는 물컵을 건네주었다. 제가 늘 이런 걸 챙겨야 하는데 민주가 요즘 더 지쳐 보여서 미안합니다.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민주가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도 했어요. 말을 하고 나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깊은 이야기를 전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가 채워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방 안에 같이 있던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다.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진수의 얼굴에 묘한 따뜻함이 번졌다. 집에서 해준 걸 여기서 먹으니 이상하네요. 서연 씨가 가져다 줘서 그런가 더 특별해 보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평범한 감사 이상의 울림을 남겼다. 숟가락이 스치는 소리, 사무실에 남은 몇몇 직원들의 발걸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침묵. 서연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진수의 시선이 그 손끝에 머물렀다. 순간 그의 손이 무심코 컵을 정리하다가 서연의 손등을 스쳤다. 짧고 우연한 접촉.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연의 온몸에 작은 전율이 스며들었다. 손끝에서 시작된 울림이 팔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번져갔다. 서연은 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진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도시락을 덮으며 말했다. 이런 부탁 자주 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말끝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 나온 그는 잠시 멈췄다. 서연 씨 이 짧은 호명에 서연은 돌아봤다. 혹시라도 제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한 번쯤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때가 있더군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단순한 부탁 이상의 의미가 담긴 목소리. 민주가 나누었던 고백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자랑 아니야. 난 진짜 힘들다고. 그 고백이 이제는 다른 빛깔로 변해 마음속에 울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던 순간 스쳤던 손끝에 감각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시선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다. 문턱을 넘는 일은 언제나 작은 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 서연은 그 문턱에 다가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다만 아직은 스스로를 속이고 싶을 뿐이었다. 오늘은 단지 도시락을 전해준 것뿐이라고. 그런데 왜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 걸까? 그날은 뜻밖의 폭우가 쏟아진 저녁이었다. 낮부터 어둑하던 하늘은 저녁 무렵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 검어졌고 번개가 창문 너머를 가르며 지나갔다. 서연은 도서관 전상기를 끄고 마지막 불을 확인했다.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전등이 깜빡이더니 사무실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정전이었다. 창밖은 이미 물안개로 흐려져 앞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당황해 휴대폰 불빛을 켜들었다. 그때 출입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서연 씨, 난 이은 목소리 진수였다. 근처에 회의가 있었는데 불이 꺼져서 괜찮으세요? 그가 휴대용 랜턴을 켜들자 어둠 속에 작은 원형의 빛이 생겨났다. 빛은 그의 어깨와 이마 그리고 굳은 손등을 비쳤다. 갑자기 꺼져서 깜짝 놀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비가 더 심해지기 전에 나가야겠네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죠. 그러나 우산을 펴기도 전에 비는 마치 쏟아부듯 거졌다. 유리창의 빗줄기가 세차게 두드려 바깥은 이미 검은 장막이 되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불은 들어와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다. 마지막 남은 전등 몇 개와 작은 난로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서현과 진수는 구석짜리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가에 앉았다. 밖은 폭우와 번개 아는 난로 불빛과 커피향 두세 개가 야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었다. 서류 가방 그리고 도시락 가져다 주셨을 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진수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눈을 피했다. 커피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문질렀다. 그건 단순히 고마워서겠죠? 아니요. 진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고마움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순간 번개가 창문을 스쳤다. 순식간에 흰빛이 두 사람 얼굴을 비추고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남은 건 서로의 숨결뿐이었다. 진수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움직였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 손이 자신의 손등 위에 닿았을 때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민주의 고백이 귓가에 겹쳐 흘렀다. 자랑 아니야. 난 진짜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서연의 감각은 전혀 달랐다. 버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해방감.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로 어깨로 가슴으로 번져갔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수는 대답 대신 손을 걷어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손을 단단히 감싸지었다. 알아요. 안 된다는 걸.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안에 남은 공허가 너무 커서 말과 말 사이 공기가 뜨겁게 달궈졌다. 조용히 불을 끄듯 마지막 전등이 꺼졌다. 남은 건 난로 불빛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하나로 흔들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성이 붙잡던 끈이 풀리는 순간 숨결이 가까워졌다. 따뜻한 입김이 볼을 스치고 어깨에 내려앉았다. 긴장은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었던 감각들이 깨어났다. 벽시계가 박자를 놓쳤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창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심장 박동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커피 향은 잦아들고 난로 불빛만 남았다.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민주 말이 맞았어. 정말 크다.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힘겹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전신으로 느꼈다.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안쪽 공간은 정적과 열기로 가득했다. 창밖 천둥이 세상을 흔들어도 이 순간만큼은 오직 두 사람의 숨결만이 진실처럼 울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불빛이 다시 들어왔을 때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진수는 고개를 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전과 달랐다. 이미 문턱을 넘어버린 공기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 잊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다. 잊을 수 없다는 걸, 오늘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소리는 여전히 거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다. 샤워의 물줄기에 몸을 맡겼지만 아무리 뜨거운 물을 흘려도 남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피부의 심장에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민주에게는 버거움이었을지 모르는 그 체험이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버렸다. 침대에 누운 채 서연은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죄책감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열기가 다시금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비가 그친 뒤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도서관도 평소처럼 조용했고 민주도 평소처럼 명랑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달랐다. 책장을 정리하다가도 독서실의 고요 속에서도 순간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난로 불빛, 어둠 속 숨결,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린 건 토요일 저녁이었다. 민주의 이름이 아닌 모르는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서연 씨 나예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말을 고르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덧붙였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대답 대신 집 근처 작은 카페 주소를 보냈다. 어쩌면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카페 구석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진수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셔츠 단추는 위로 2개 풀려 있었고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책은 열려 있었지만 눈은 활자를 읽지 않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날 일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짧은 고백.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숨을 고르듯 말했다.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알아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절박했다. 그가 꺼낸 규칙은 단순했다. 첫째, 연락은 꼭 필요할 때만. 둘째, 오래 머물지 않기. 셋째, 선물은 금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말을 하면서도 그는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강요하듯 서연은 한참 동안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규칙을 세워야 하는지 잊지 맙시다. 민주 때문이에요. 민주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다. 맞습니다. 민주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서로의 호흡만 또렷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날까요? 진수는 짧게 웃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 안에 빈자리가 너무 커서 서연 씨가 그걸 메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과 욕망, 위로와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주와의 웃음, 진수의 한숨, 그리고 자신이 느낀 떨림 3가지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규칙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을 다시 그은 듯했지만 마음속 불씨는 더 뜨겁게 타올랐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속삭였다. 이건 단지 규칙일 뿐 멈춤은 아니다. 며칠 뒤 규칙은 시험대에 올랐다. 도서관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진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녁 드셨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미 규칙의 금을 살짝 넘어선 신호였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을 보냈다. 아직이요. 그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규칙은 지키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어길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초여름의 바람은 유난히 습했다. 민주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거실 바닥을 정리하며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만의 모임이라며 케이크와 차까지 준비해 놓았다. 서연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수의 신발이 현관 한쪽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어머, 늘 진수 씨도 집에 있네? 서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응. 회식이 취소됐대. 잘 됐지 뭐. 거실 공기는 평범했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셋이 함께 앉은 식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민주는 밝게 웃으며 대화를 주도했다. 여행 얘기, 드라마 얘기, 회사 얘기. 진수는 늘 그렇듯한 만큼만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대답 하나하나가 낯설게 다가왔다. 어느 순간 그의 눈빛이 자신에게 스치듯 머무르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민주는 와인을 따르며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남편 밖에서는 진짜 말 없는 사람으로 통하지. 근데 집에서도 똑같아. 말은 없고 체력만 넘치지 마. 농담 끝에 스스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서연은 억지로 따라 웃었고 진수는 잠만 가볍게 흔들었다. 그 순간 민주의 시선이 서연 쪽으로 옮겨졌다. 묘하게 날카로운 눈빛. 근데 서연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민주의 물음에 서연은 순간 말이 막혔다. 그냥 도서관에 좋은 책이 들어와서 얼버무리듯 대답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도와주겠다며 따라 들어갔다. 거품이 가득한 싱크대 앞에서 민주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있잖아. 요즘 진수가 조금 달라졌어. 서연의 손이 멈췄다. 민주는 물에 젖은 손을 털며 이어갔다. 전엔 무심하더니 요즘은 뭔가 신경 쓰는 게 많아졌다고 해야 하나? 퇴근도 늦고 말은 더 줄었고 민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나 때문인가 싶어서 요즘 신경이 쓰여. 서연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남자들이 원래 그래? 나이 들수록 더 말 없어지고 자기만의 공간 찾는 거지. 하지만 말하는 동안 스스로도 그 변명이 공허하다는 걸 알았다. 민주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넌 참 늘 그럴듯한 답을 해. 그래서 내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근데 이상하지. 편해야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불안하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손끝에 묻은 거품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민주의 집감이 언제까지 비겨갈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숙여 그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다. 민주의 눈빛 작지만 예리하게 스쳐 지나간 그 시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반쯤 알아챈 건 아닐까? 불안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불안 속에서 다시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전의 밤 닫힌 블라인드 숨결의 울림. 그 기억은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었다. 침대에 눕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잘 들어가셨나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민주의 눈빛과 진수의 안부가 교차하며 가슴 깊숙한 곳을 죄어왔다. 이 관계는 이미 들킬 듯 말 듯 가장 위험한 선 위에 서 있었다. 민주와의 저녁 모임이 있던 날 이후 서연은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다. 민주의 눈빛이 마음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고 작은 농담 하나에도 심장이 괜히 덜컥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의 안부 문자는 계속되었다. 짧고 단순한 문장. 오늘은 비가 오네요. 책 좋아하시죠? 도서관 앞 지나가다 생각났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장들이 서연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서연은 도서관 문을 닫고 나오는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꺼내려던 순간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진수였다. 퇴근길이면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 그러나 서연은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빗방울을 밀어냈다.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진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알아요. 잘못된 길이죠. 그런데도 오늘은 멈출 수가 없네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작은 모텔 앞에 멈췄다.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깜빡였다. 서연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문을 열고 내렸다. 그 뒤를 따라오는 진수의 발걸음 소리가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모두 차단되었다. 남은 건 두 사람의 숨결과 창문에 맺힌 빗방울뿐. 서연은 벽에 등을 기채 눈을 감았다. 민주가 알면 끝이겠죠. 진수가 다가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이건 영원이 아니라 잠시의 숨입니다. 당신도 저도 지쳐 있으니까. 말이 끝나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숨결로 체온으로 손끝으로 채워졌다. 이번엔 첫날의 당황과 망설임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인정한 채 더 깊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조명은 희미했고 커튼 틈새로 비친 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시간은 느려졌고 심장은 빨라졌다.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민주는 버겁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다. 숨소리가 얽히고 손길이 겹쳐지고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파동이 두 사람을 삼켰다. 서연은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벼락 같은 떨림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이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멀리 밀려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수는 천천히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낮게 말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도망일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네온사인 불빛을 따라 흘러내렸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이건 영혼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숨이다. 주말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다. 서연은 민주와 함께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멀리 놀이터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바람결에 라일락 향이 번졌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민주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문 뒤 잠시 침묵하다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응,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서연은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 아이스크림이 살짝 부서졌다. 달라지다니 무슨 소리야? 민주는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여.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해.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에이, 무슨 말이야? 그냥 도서관 일이 좀 줄어서 덜 피곤한 거지?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었다. 민주는 잠시 시선을 멀리 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내가 내 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심장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고 입술을 다리다가 겨우 내뱉었다. 민주야,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내 친구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서연을 꿰뚫고 있었다. 알아. 넌 내 친구지. 근데 그게 참 이상해. 내 옆에 있으면 안심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서연의 가슴 한가운데를 스치며 지나갔다. 민주의 직감은 이미 문턱 가까이까지 와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직 증거도 확신도 없는 상태.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녹였다. 민주야, 넌 늘 밝아 보여. 근데 속으로는 많이 힘들잖아. 너랑 얘기하면 나도 그게 느껴져. 나도 내가 없으면 허전해.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고백에 가까웠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잃어버린 걸 혹시 내가 찾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무서워.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세게 깨물어 말하지 못한 감정을 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혼자 앉았다.
민주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잃어버린 걸 내가 찾은 건 아닐까? 그 문장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우정과 욕망의 경계선을 가르는 칼날 같은 질문이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번져나갔다. 그 빛이 마치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진수의 손길과 숨결이 다시 떠올랐다. 민주가 버거워하던 무게를 자신은 왜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혼란은 더 짙어졌다. 휴대폰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결국 손끝은 제멋대로 움직였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 하나가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째 도서관 책장 사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책을 정리해도 손끝이 느려졌고 대출 기록을 확인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었다. 민주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남긴 메시지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진수는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그녀를 압박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도서관 불을 끄고 나오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내일 저녁 마지막으로 봅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서연은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숙소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파도는 유난히 잔잔했다. 멀리서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하얀 물결. 마치 끝을 예고하는 후퇴선 같았다. 진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민주가 요즘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늘 혼자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의 얼굴은 피로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 계속 이렇게 갈 순 없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도는 결국 민주를 덮칠 겁니다. 그 전에 물러나야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물러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한 번 넘은 문턱은 돌아가기 어렵고 한 번 아는 체온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서연은 손가락을 꽉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야. 그렇지만 왜 이렇게 놓기 힘든 걸까? 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로를 기억합시다. 그 후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선언 같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다. 창밖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속은 거센 파도로 뒤흔들렸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이란 말이 더 큰 불꽃을 부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다가갔다. 첫날의 망설임도 두 번째 밤의 변명도 없었다. 이번에는 명확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손길은 더 뜨겁고 시선은 더 절박했다. 조명은 어둡게 드리워졌고 창문 너머 달빛이 방 안을 스쳤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모든 감각을 기억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체온, 그의 숨결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진수 역시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안았다.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솔직하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결핍을 온전히 채워주었다. 새벽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긴 밤이 끝났음을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우린 결국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 밤은 내 삶의 어딘가에 깊게 새겨질 거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놓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파도는 더 멀리 물러나 있었다.
후퇴선은 선명했고 발밑 모래는 축했다. 서연은 그 선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서연은 도서관 창문을 열어 젖혔다. 초여름 바람이 책장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먼지 냄새와 함께 실내를 가득 채웠다. 아이들이 책을 빌려달라며 모여드는 소리,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종종 들려오는 웃음소리. 모든 게 여전히 평범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억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며칠 전 마지막 밤 이후 진수와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았다. 서로가 약속한 대로였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건 있었다. 심장 속에 새겨진 떨림과 아직도 가끔 몸을 스치고 가는 듯한 체온의 자양. 민주는 여전히 서연을 자주 불렀다. 함께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장을 보고 소소한 비밀을 나누었다. 민주는 남편의 잦은 피로와 무심한 태도를 여전히 투덜댔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최근 진수가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쓰고 대화도 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상하지. 예전보다 조금은 더 다정해졌어. 나도 아직 적응이 안 돼. 민주가 웃으며 말했을 때 서연은 목에 걸린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복잡한 느꼈다. 그러나 웃음 뒤에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서연은 자신만의 무거운 침묵을 삼켜야 했다. 민주의 남편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진짜 얼굴, 그 깊은 공허와 갈망, 그리고 자신이 채워준 단 한 번의 숨결들. 그 모든 것이 민주의 행복을 되찾는 과정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친구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놓이면서도 그 웃음 뒤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을 죄어왔다. 밤이 되면 서연은 습관처럼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그 빛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진수의 손길이 떠올랐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이 부른 잠깐의 파도였다. 하지만 그 파도는 내 삶의 해안을 바꿔놓았다. 진수 역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가족과 식탁을 마주했다. 민주의 잔소리를 웃으며 받아넘기고 아내의 눈길을 피해 TV를 켰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서연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한밤중 거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을 때면 여전히 생각이 났다. 마지막 밤 창문에 비친 달빛과 그녀의 눈동자.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이건 다시는 없어야 해. 하지만 고맙습니다. 시간은 흘렀다. 민주와 서연은 여전히 절친으로 남았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시장 골목에서 웃음을 나눴다. 그 웃음 속에 감춰진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자신이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한번 흔들린 마음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단단해졌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경계선을 배웠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불을 끄고 나오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별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의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를.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집으로 향했다. 마치 파도가 물러가고 난 뒤 남겨진 젖은 모래처럼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